있습니다.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정관념을 깨는 35가지 심리법칙.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네, 오늘 17번째 차이점에 끌리고 공통점으로 유지된다. 욕구, 상보성, 가설. 아우, 어렵네요. 상반된 속성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비슷한 속성은 하나가 되게 해준다. 톰 로빈스. 우리 주인숙 선생님, 이미옥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이렇게 가죠. 열일곱 어, 번째 어, 음. 가난한 집, 131쪽. 네. 가난한 집 딸과 부잣집 아들이 우연히 만났다. 남자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고, 가난하지만 자기 집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적인 분위기로 인해 더욱더 빠져든다. 두 사람은 처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반대하는 양가 부모와 이들을 시기하는 해방꾼들의 온갖 방해에도 이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룬다. 시대, 장소, 상황, 주인공의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식상할 정도로 너무나 뻔한 소위 신데렐라 스토리다. 반대 성향이라서 더 끌리는 심리적인 이유. 허구한 날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개 공전의 히트를 친다. 이렇게 뻔한 스토리의 인간이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루어지기 힘든 지고지순한 사랑이 동경하기 때문일까? 현실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자기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은 동색,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같은 차지의 사람들과 어울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쟁적 성향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경쟁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인 성격의 남자가 지배적인 성격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성격이나 태도, 신념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면 유사성 자체가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은 자기와는 정반대의 성향, 즉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고 강압적인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잘 받아주는 복종적인 사람을 찾는다. 또 매사에 결정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단호한 사람에게 끌리고 의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주도적인 배우자를 찾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에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무뚝뚝한 사람은 다정한 사람에게, 소심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에게 끌린다. 이렇게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듯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반대 성향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욕구 보상성 가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가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속성을 보완해주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메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 생존과 관련된 생물학적 욕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안전 욕구,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자기 존중감 욕구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점에만 치우친 만남에는 자칫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첫째, 단지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끌렸던 사람은 오히려 상대가 정반대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둘째, 그, 음, 만남의 가장 큰 이유가 결핍된 욕구 충족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친밀도가 점점 낮아질 수 있다. 셋째,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심하게 불균형적인 경우 과도한 의존성이 생기거나 불행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같은 불건강하고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대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대가 나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 자신과 상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근거로 관심과 취미,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해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포인트. 상호 보완적인 속성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자신뿐 아니라 파트너의 속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첫 만남의 끌림은 차이점에 의해 좌우되지만 관계의 유지는 유사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취향이나 가치관 등 공통 관심사의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야 한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게 그 사람들의 관계에 보면 특히 부부 관계에 보면 우리 뭐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갈라져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좌석에 N극과 S극이 만나듯이 그 이성 관계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서로 끌리는 게 같은 유사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보완하는 사람들이 같이 끌리는데 결론적으로 관계의 유지는 유사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취미나 가치관 등 공통의 관심사의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거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성격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는 서로의 공통점을 또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날 박성 교수님 강의하신 거 있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아, 소음인, 세상체질. 아, 체질. 그렇지 않은데 사상체질. 올려드린다는 게, 네, 어, 네. 저는 그거 대충은 알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서로 알고 이거를 하면은 진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사람마다 타고난 그런 게 다 성향도 틀리고 기질도 틀린데, 너는 그런 성격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뭐 싸울 일도 없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게 지금 음, 생각났어요. 맞아요. 네. 체질을 알면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체질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음, 맞아요. 우리 부부도 보면은 약간 옛날에도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부부는 서로 반대 성격이 만나야 잘 어울린다. 음, 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도 보면 약간 반대예요. 저는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우리 신랑은 근데 어, 나가는 거 안 좋아하고 집돌이고 나는 박돌이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나는 나가고 싶은데 우리 신랑은 집에만 있자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다툼이 아닌 우리 신랑이 힘들어했지. 나는 그냥 나가버리면 되니까 나는 그냥 나가버리니까 우리 신랑이 혼자서 집에 있어야 되니까 신랑이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저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 싸우진 않았지만 그냥 난 그랬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면 나를 데리고 나가줘. 그러면 나 불만 없어. 나는 나가주기만 하면 돼. 근데 자기는 안 나가잖아. 그러면 자기가 나 나가는 거를 나를 같이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날 인정해. 나도 자기 집에 있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자기 뭐 나가라고 안 하잖아. 그래. 그래서 서로 인정해 주라고 그러잖아. 하니까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가기가 싫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 그러면은 그래 각자 그냥 좋은 거 하자. 그래서는 나가는 거에 대해 뭐라고 안 하고 난 집에서 있는 거에서 뒹굴뒹굴 굴든지 뭐 하든지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인정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또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미지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잘 통하고 이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제 그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너무 비슷하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맞아요.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도 정반대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서 모여갖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나하고 반대된 사람의 성격을 또 선호하고 끌리는 만나라고. 면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맞아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혼한 사람들 보면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또 회사에서도 보면은 의외로 제가 반대 성격하고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언니는 쟤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리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전혀 두 사람은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약간 내가, 이렇게 누가 뭐 하자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거나 내가 어디 가자, 막 이렇게 주도형이 아니에요. 그냥, 주도형은 아니셔요? 주도형이실 것 응. 같은데.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가자고 먼저 그러려면은 알아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기 안 하니까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이 어울리는 애가 약간 걔가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언니 막 맨날 물어보는 거면 언니 뭐 이나 시간 있어? 어디 갈래? 막 그러고 걔는 또 최고 좋은 데만 가야 돼요. 호텔도 최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먹는 것도 최고 좋은 데 막 먹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 이양 내가 정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내가 어쨌든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했을 것 같은데 걔는 놀러 가는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 막 이런 음, 거를 원하는 애다 보니까 뭐 언니 어쩌다가 놀러 가기도 힘든데 좋은 데서 먹어야지, 좋은 데서 자야지, 막 이렇게 하는 애라서 그래서 여기저기 갔을 때 좋은 데서 자보고 좋은 거 먹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음. 내가 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려요, 걔하고. 오늘도 그래서 그래서 가정 경제에 많은 그 저기를 위해를 마이너스? 가했다는 그런 소문이. 막 어쩔 때는 내가 돈 없어서 못 가 막 그러면 언니 내가 꺼줄게. 언니 편당할 때 천천히 갚어 막 이래. 그래도 아니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쓰는 얘기하세요. 게 아니고. 뽑아주면 안 가. 네가 대주면 가. 참 그러네요. 네, 우리 김민숙 선생님은 좀 어떤가요? 지금 만남의 이 네, 성격이.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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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성 관계는 그렇고 점점 커갈수록은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만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독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의 유형, 모임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림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경우,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욕구를 이렇게 대신 만족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끌리고,
또 공통의 유사성이 있는 집단에서는 또 같이 성장하는 개념에서도 같이 되고, 저는 이게 딱 무로 자르듯이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 사람 집단끼리 꼭 끌린다, 아닌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딱 요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신랑하고의 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났고,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만 맞춰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부족한 거는 많이 이렇게 보완하고 채워주고 이래서 그 관계 유지가 더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희는 김희 교수와 저하고는 혈액형이 달라요. 저는 O형이고 김희 교수는 A형이거든요. 근데 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 저는 애 갖기 전까지는 A형인 줄 알았어요. 우리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잖아요. 피 검사하잖아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그때 했을 때 A형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A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 내가 봤을 때도 A형 같은 그런 성격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애를 갖고서는 왜 임신 테스트, 저가 혈액형 검사 하잖아요. 그때 O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O형 같은 기질이 있는데 나는 A형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한테는 O형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음, 그랬는데 김희 교수는 완전 A형이에요. 그런데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완전히 다른 것들은 저는 추진형이고 완전히 그냥 어, 뭔가를 일을 저지른 형이고 김희 교수는 다 계산해서 하는 형이고 그런 차이점. 예, 그거 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이제 막 하면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쭉 참고 놔뒀다가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 반대적인 사람이었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 못해요.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서로 이해하는 것뿐이다, 그죠? 건강한 관계는 맞아요, 서로 맞아요.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음, 우리도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성격이 막 중간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또 애기같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이야기를 막 맞아요. 팔을 흔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며칠 전에 이제 그 오전에 이사일을 마치고 점심 때 오면서 또 음악분과 자문들끼리 무슨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끼리 카페 가자 해갖고 이제 모였는데 그 원장님 한 사람이 괜히 뭐 겁수심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자기 팔을 막 흔드는 거야. 그래 옆에 있던 사람이 세송아 좀 조용히 좀 해봐라. 사람 얘기 듣고 좀 하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보기 파악 안 돼. 그래 그 성격이 무슨 네. 성격인지 내가 좀 궁금한 거야. 이야기가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끔. 하여튼 그 정도는 좀 파악해야 되고 다 이제 서로 그런 거를 서로 이해 못하면은 아우 저 왜 저래 막 하고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나하고 맨날 같이 다니는 쌤이 이번에 이제 분과위원장을 하게 되고, 자문단끼리 모이는 사람에서는 이제 그 분과위원장 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차기 다음에 니 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뽑혔어. 내 차를 탔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타났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오늘 백제쌤 안 하게 된다. 누구 데리고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황해가지고 이 상을 어떻게, 안 맞다. 그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그래가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우리도 작년에도 그랬고 할 때마다 다음 차기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보고 와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어떻게 그 말을 누가 화장실에 다른 사람 있으면 어찌라고 저런 말을 하냐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지켜보고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갖고 이제 자기 학원에 자기 자리 위치 돌아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이고 오늘 그 쌤 오이 정말 잘했다면서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내가 웃어가지고 그만 가만히 있었으면은 좀 그래도 또 보였을 건데 이만 음, 했다가 저 사람한테 저 말에 맞춰주고 음, 이게 그 정도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해봤어요. 이게 다 성격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해 못하면은 좀 막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우리 박 교수 얘기했지만, 그래도 전에는 이게 나이가 들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듯이 옛날에는 제가 고집이 저도 뭐 세심줄 고집이라서 거의 그냥 막 그 주도적인 거는 저희 박 교수가 주도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좀 그런 거 팔로우 해주는 게 맞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부딪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그래도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부부 관계든 아까 그 이미옥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관계든 결국은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좀 양보가 될 때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관계는 이렇게 풀어지는데 우리 많은 이제 이 결혼한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런 거를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기보다 자신의 생각들을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까 주인수사님 그러셨잖아요. 남편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나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집에만 있는 사람은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편할 건데 왜 나가느냐고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를 같이 데리고 나가주든지 아니면 수용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주인 선생님 보면 되게 지혜로우시더라고요. 행동하시는 거 보면 어, 맞아요. 예, 그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씨, 안 나가면 말어. 나 혼자 나갈 거. 그러고서 그냥 뿌리치고 나갈 건데, 그런 거를 되게 꼭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대편을 배려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바보와 평강공주래요. 우리 부부는. 음. 우리 어디서도 바보와 평강공주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바보와 어디서? 평강공주라서 자기가 지금 말이 우리 그냥 예, 수락산에서 아, 그런 얘기를 수락산, 맞다. 했는데요. 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저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있는데 제 만난 우리 친구가 저기 저기서. 저하고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 거야. 경찰인데, 경감인데. 경찰에 이렇게 저기 지구대 대장인데 보니까 근데 그래도 뭐 계급도 제법 있는 분이 와가지고 말띠라고 그러면서 딱 그냥 손 내밀어 그냥 반말하길래 나도 반말했지.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우리 같이 올라가는 선생님이 나는 평강공주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그냥 평강공주가 될 수가 있냐. 바보 왕자를 만났으면 평강공주가 됐겠냐. 바보 온달을 만났으니까 평강공주가 된 거지.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 그러면서 뱃쌤. 네,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우리 와이프랑 저기 결혼할 거라 그러길래 아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남편을 갖다 양보 좀 해야죠. 내가 야, 나만 데리고 있으면 되겠냐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줘야지. 내가 야, 재치있는 말이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로도 들을 수 있겠네. 아, 내가 귀찮은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양보한다는 자체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되게 말이 뭔가가 좀 이상하게 야리꾸리한데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나쁘지. 참. 그 주인 선생님 특기다, 진짜 말 그렇게 하는 게. 어. 항상 웃음 치료 강사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웃음 치료하기 전에도 말투는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저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 본인의 그 성향이야,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저 결혼할 생각은 없었었거든요. 노는 거 좋아해갖고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바깥에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부가 우리 저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형부가 나한테는 중매?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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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처제. 아, 처제, 아. 우리 처제 처제. 얼굴은
대통령 보기도 힘들다고 그랬었거든요. 대통령은 텔레비에서도 보는데 처제는 텔레비에서도 못 보니까 대통령보다도 처제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로 별로 그냥 주로 그냥 바깥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갖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신랑 이제는 어쨌든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은 없다 그러길래 어, 돈 없다고 뭐 결혼 못 하느냐 그럼 해줄게. 야, 그래서 해줄게. 그래서 음, 뽑혀갖고 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주일 어, 선생님 코가 낀 거예요? 주일 선생님이 예. 코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 뭐라 그럴까 근데 결혼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저를 O형으로 알았어요. O형. 그렇게 그러니까, 활달하고, 오형인 줄 알았는데. 되게 저기 했는데, 어, O형은 아니거든요. 우리 신랑이 O형이에요. 근데 전혀 우리 신랑은 O형이 아닌, O형 같지 않은 O형. 내성적인 AB형이라 O형이고, 그랬었죠? B형이라 응, 그랬었나? AB형이. L병. 응, 어. L병인데 사람들이 100%다 O형으로 봤었거든. 근데 나이가 먹고 결혼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도 이제는 자꾸 이렇게 고생을 하다 O형의 성격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 네. 음. 네, 하여간 어쨌든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오래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가정사도 얘기가 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되게 많이 배려하는 우리 이미옥 선생님도 보면 남편의 어떤 이 애들 아빠의 그 성향을 말씀하시는데 되게 배려를 두 분이 되게 배려가 많고 특히 남편분께서 뭐 요즘에 시장도 다 보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해 놓는다고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밖에서 일하는 분 이제 내가 이제 퇴직해갖고 집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챙겨주는 그렇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구들장 끼고 앉아 있으면서 밤 내라 뭐 내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자기의 일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변형된 내조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요즘에 진짜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 정년퇴직을 하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직장 생활 할 때 직장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딱 음, 사회에 나와 보니까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아내는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저하고 만나는 분들이 여자분인데 그분들은 다 밖에 나가갖고 자기 일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만 있어서 언제 와? 나가기만 하면 언제 와? 밥 언제 먹어?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 나가갖고 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신대요.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어떻든 네, 우리 배선수 선생님 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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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제 하루 종일 봄비 같은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아, 서울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 내려요? 어, 아닌가요? 제가 몰라. 되게 그래요, 흐렸어요. 맞아요. 오늘 다 비 온다 네, 그랬어요. 예, 음, 그친 것 같아요. 하늘이 무겁기는 한데, 비가 저는, 내렸네요. 봄비가 내렸어? 저는 어제는, 저는 또 집에 있으면 의외로 또 문 밖으로 안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면 마당까지 나가고 더 안 나가는데, 어제도 음, 하루 종일 차에 노트북 꺼내오느라고 한번 마당에 나가고는 안 나갔는데, 저도 좀 되게 많이 이렇게 다니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 저도 이제 좀 약간 우리 리치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월을 겪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변한 것 같고, 어, 어제는 책을 이기주 씨의 온도, 언어의 온도,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서, 어,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늘 하던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저희 부부가 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싫어하는 거 하지 않기를 약속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또 책에서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네. 그리고 셀프 칭찬을 했었고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몇 줄 마음에 드는 말들이 있었는데 또 거기 중에 이제 하나가 어, 진짜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 뭐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글을 우리가 정말 좀 뭔가 고수가 됐을 때는 살짝 담백하게 간단하고 담백하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실력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자꾸 미사여구를 하고 꾸미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진짜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가짜스럽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요새는 좀 음, 많이 좀 풀어져 있고 장사도 사실 뭐 어제도 주말이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이제 계속 그 핑계로 또 이제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시내 가서 텐트를 좀 치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고 어제는 이제 비가 와서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게을러졌는데 그냥 일단 1일 1포라도 하자 해서 그냥 포스팅을 매일 한 개씩 하는 것만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요새는 그냥 졸리면 자고 예전에는 악착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악착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제 정비를 하고 좀 열심히 좀 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이상입니다. 떨어져서 그럴 거야, 아마. 체력이 떨어지면은 뭐든지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체력 회복을 네, 또 하셔야지. 네. 체력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그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지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냥 자는 걸 선택하는 거지. 일어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작년에도 그거는 뭐 특별히 그거는 되게 잘하는 거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전에 좀 그거는 꼬박 세우는 잘하는 것보다. 거고, 예, 또 다른 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모르겠어요. 제가 내년도 독서 모임에 대한 방향만 잡아놓고 제가 아직 공지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을 읽어볼까 그러면서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수익만 돈만 쫓아가는 그런 그 책 읽기에서 내가 성장하고 새로운 것에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독서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추천을 지금 받으세요. 이제 추천. 예? 책을 추천을 받으세요. 추천을 그것도 받으라고. 좋겠네요. 혼자 책도 고민하지 추천도 받고 마시고 예. 그럴게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만 놓고 우리가 읽은 그쪽 것 중에 분야에 대한 책을 내가 추천을 받을게. 그거 되게 좋은 맞아. 아이디어네. 그게 좋은, 예, 좋은 그렇게 생각입니다. 할게요. 그래서 어, 이번 주 한 주 동안 책을 추천을 좀 받자.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 책을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책을 우리의 지금 이제 뱃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내면에 있는 거를 좀 내 자존감을 좀 채워주는 그런 거. 그리고 자존감을 채워주고 또 그거를 결국은 행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천하고 유지하고 이런 일들 거기에다가 또 소양도 좀 쌓았으면 좋겠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8시네요. 저희 또 월요일 처음 시작하는데 사진 한번 찍고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뱃쌤 힘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성경 선생님 나왔어요, 지금. 성선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성경쌤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오늘 하루도 학교 버스, 도착하셨겠는데? 네. 버스 아닌 것 네, 같은데, 열심히 버스. 열심히 달려가고 버스로 계시네. 지금 가고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용규 선생님
제가 하는 강의 오셔가지고 세 분이 오셔서 같이